안녕하세요. 성형의 조건 성형외과 전문의 조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의 전반적인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들 가지시는데 굉장히 수술이 조금 겁내하시거나 회복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을까, 수술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의 일단 시작은 절개선을 잡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하게 되면 이제 절개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귀 앞쪽에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부분서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귀를 살짝 접어보면 약간 접히는 절개선이 있는데 한마디로 귀 앞쪽에 주름을 따라서 절개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이것도 귀의 모양에 따라서 약간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뒤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개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이제 헤어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구렛나루 앞쪽으로 해서 절개선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구렛나루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헤어라인서부터 귀 앞쪽까지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나머지 절개선은 이제 귀 뒤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따라서 이제 절개선이 들어가게 되고 귀 뒤에 헤어라인 있는 곳까지 절개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절개선은 흔히 이야기하는 풀 안면거상, 우리가 이제 완전한 안면거상을 할 때 들어가는 절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미니거상이라고 해서 조금 더 회복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절개선을 위쪽, 가운데, 뒤쪽 이렇게 나눠서 안면거상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전체 풀 안면거상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절개 흉터인데요. 위쪽 부분과 귀 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숨겨지는 부분으로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는데요. 어쨌든 귀 앞쪽 부분은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남게 되는데요. 흉터가 근데 다만 요 귀에 이렇게 이주라고 튀어나온 부분을 따라서 요 안쪽으로 숨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개선을 따라서 절개를 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피부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얼굴은 한마디로 무지개 떡처럼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게 피부층이 있고 피부층 안쪽에는 얇은 두께의 피하 지방층이 있습니다. 또 그 피하 지방층 안쪽에는 가장 많이들 들어보셨을 스마스라고 하는 근육, 근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얇은 스마스층이 있고 그 스마스층 안쪽에는 이제 우리가 혈관, 침샘, 신경, 근육 이런 중요 구조물들이 다 스마스 근육 안쪽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지개 떡처럼 층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층인 피부층을 이렇게 분리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부층을 분리할 때는 이 절개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피부층을 분리하면서 들어가는데요. 피부층을 분리할 때 두께를 일정하게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층의 분리가 일정한 두께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좀 울퉁불퉁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층을 일정한 두께로 해서 분리를 하게 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스층을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 스마스층을 분리하는 과정이 안면거상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스마스층을 조금 두껍게 드는 게 안면거상의 효과를 위해서 좋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부를 조금 얇게 들고 스마스층을 최대한 두껍게 드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피부와 스마스층 차이에 약간의 지방층이 있는데 이 지방층의 일부를 스마스층에 붙여서 최대한 스마스층이 조금 두껍게 분리가 되도록 수술을 진행합니다. 피부를 둔 후에 그 밑에 있는 스마스층을 잘 이제 분리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때 스마스층 밑에는 안면신경이라든지 침샘이라든지 이런 중요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스마스층을 들 때 밑에 있는 구조물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스마스층을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스마스층의 두께를 일정하게 최대한 조금 두꺼운 방향으로 해서 스마스층을 잘 분리하는 이런 과정을 해야지 거상의 효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스층까지 다 분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는 당겨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스마스층을 당겨 올리는 방향과 피부를 당겨 올리는 방향은 약간 다릅니다. 스마스층은 약간은 수직 방향에 조금 더 가깝게 약간 위로 당기듯이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피부 같은 경우는 약간은 누운 방향으로 조금 더 수평에 가깝게 귀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피부를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스마스층을 당겨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겨서 고정을 어떻게 하냐면 스마스층을
일정한 두께로 해서 스마트층을 분리한 다음에 스마트층을 이렇게 위로 당겨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스마트층을 어떻게 고정할지 체크를 한 다음에 스마트층을 당겨 보게 되면 이렇게 팔자랑 심술포가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면서 펴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를 정한 다음에 스마트층을 당기면 이렇게 당연히 남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스마트층이 이미 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진 부분의 스마트층을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거를 한 후에 그 스마트층을 귀 앞쪽이라든지 귀 뒤쪽에 딱딱한 조직에다가 당겨서 딱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오래 버틸 수 있는 녹는 실을 사용해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스마트층을 이렇게 당겨서 실로 하나하나 다 고정을 하면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리프팅을 시행하게 되고요. 피부를 당기는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귀 뒤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누운 방향으로 당기게 되는데요. 다만 피부는 너무 과하게 당겨서 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기왕이면 피부도 많이 당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피부를 너무 과하게 당기게 되면은 나중에 피부가 이렇게 벌어지려는 성향 때문에 흉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을 잘못 고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당겨졌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귓볼이 밑으로 축 처지면서 칼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안면거상의 핵심은 스마스를 잘 당기는 거기 때문에 피부는 스마스를 당기고 난 후에 남는 여분의 피부를 처리하는 정도의 강도로 피부를 살짝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는 여분의 피부를 처리한 후에는 이제 봉합을 쭉 해주게 되는데요. 피부를 봉합할 때 요 여분의 피부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요 앞쪽에 있던 피부가 귀 뒤로 와서 이제 봉합이 되게 되는데요. 피부의 두께가 그럼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피부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조금 더 두꺼운 피부는 밑에 깔려있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처리해서 피부의 두께가 이렇게 두께가 차이 나면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단차가 생겨서 흉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났던 피부를 조금 지방을 처리하고 이렇게 두께를 맞춰서 앞쪽에서 봉합을 함으로써 흉터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까지 봉합을 다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피주머니를 다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안쪽에 수술 범위가 넓고 이렇게 피부와 스마스가 다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봉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공간이 좀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피가 스물스물 나온다든지 체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고이는 그런 것들을 바깥으로 이제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피주머니를 다는 경우도 있고 피주머니를 달지 않고 아주 작은 호스를 꽂아서 배출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출혈이 많이 되는 성향의 약물을 드셨다거나 지병이 있거나 혹은 수술하면서 봤을 때 출혈 성향이 좀 높으신 분들, 이런 경우는 피주머니를 달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배출하는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수술 필드가 굉장히 깨끗하고 출혈이 많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호수만 이 귀 뒤쪽으로 꽂아서 약간의 압박으로 아래에 고여있던 것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압박 드레싱을 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환자분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제가 보고서 판단해서 피주머니를 달 때도 있고 안 달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수술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수술 시간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3시간 전후 한쪽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수술하고 또 마무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의 조건 성형외과 전문의 조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